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한 주는 안전하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광주가 오늘 29도까지 올랐고요. 내일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진짜 봄을 보내고 곧 6월 여름이 다가오려나 봅니다. 코로나나 좀 더 종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볼까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해 전장보다 10포인트나 내린 2018로 출발해 약세를 이어가다가 반전됐고요. 코스닥도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여의도 클래스는 열띤 토론을 펼치며 금요일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주말에 굉장히 주요한 이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접고 한 주를 마무리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휴대폰을 여시고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음 주를 대비하는 마음가짐, 또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같이 할게요. 두 분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 클래스가 나는 뜨거운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MTNW 박정식 전문가와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자리했어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저녁 밤입니다. 네.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은 상당히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불안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르는 그런 좀 불안한 장세로 지속이 되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지속적인 순환 장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자동차 섹터까지도 기아차를 선발대장으로 해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데요. 오늘 자동차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지만 건설주 섹터도 다시금 한번 또 상승력이 이어지는 그러한 순환 섹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강력하게 다시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의약품 섹터가 또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덩치가 좀 큰 종목, 주도 섹터들이 상승력을 만들면서 코스닥은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운수장비,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이제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건설 섹터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같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 흐름을 조금 본다면은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흐름인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뜨지 않고 갭이 빠진 도직격이나 음봉이 나왔으면 추가적인 하락력을 일정 부분 염두를 할 수 있었는데 가격적으로.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양봉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전일 음봉의 중간값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양봉이 섰지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시세는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아침부터 또 강력하게 선물 매수를 해줬어요. 선물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생각을 한 게 오늘도 또 많이 빼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많이 빼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좀 미국 선물 지수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선물이 대략 한 0.2%에서 0.3%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장중 저점이 한 0.6%, 7% 이하로 만약에 강력하게 밀리게 된다면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지수는 갭 떨어지는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선물 기준, S&P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0.7% 최소한 이상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0.7% 한 0.5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되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현재 리스크를 잘 견뎌내고 어떤 6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 오늘 미장이 좀 강력하게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또 조정력을 또 염두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 증시가 굉장히 주요하겠네요. 네. 밀릴 듯 했지만 긍정적인 한 주의 마무리였고요. 자, 이렇게 비대면 종목들, 언택트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을 때 아무도 잘 보지 않았던 자동차를 얘기를 해서 박정식 전문가가 지지난주부터 자동차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빛을 내고요. 얘기를 많이 건설주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다나우생 전문가께서 또 건설을 또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때 남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때 들었을 때는 아우 지금 막 다른 게 승승장구 가는데 이런 걸 봐야 하나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다나우생 전문가께서는 어떤가요? 이번 주가? 이번 주는 나름대로 주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는 조금 가슴이 철렁했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악재인을 흡수하는 부분이고 어제 장중 저점권을 보여줬다. 어제 저가를 깨지 않으면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 시장 모두 어제 저가 부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반전으로 마감한 그 이유를 본다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즉 외국인들의 지수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장 마감 동시 효과에서 편출되는 주식들은 크게 대량의 매도로 주가가 빠졌고 반대로 편입되는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특히 장 마감 무렵부터 보면 자동차 부품 일부 쪽이라든가 전기 전자 섹터라든가 IT 섹터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마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월요일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으로 해서 장 막판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은 네. 월요일 시점에서 그만큼 또 빠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혹시 채팅창 보고 계세요? 아니요. 자파온파 홍남바님께서 오늘장 막판 동시효과에 외국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1,200억 원 이상 수급이 들어오면서 호가가 상승했는데 이거 MSCI 리밸런싱 자금이냐고 네. 딱 주셨는데 그 대답을 좀 해주시길래요. 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장 마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매수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마감 동시효과로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갭으로 단일가에서 주가를 5% 띄웠기 때문에 이렇게 띄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장에서는 하락할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마감 동시효과가 최고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상 체결가에서 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예상 체결가 높게 나온 것들은 다 매도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린 그 근거가 거기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에 예상 체결가 끌어올렸던 종목군들은 다시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 시장 오늘 올랐던 종가만큼 올랐던 지수는 기술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네. 너무 놀라지 말자. 왜냐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요일 어제 장중 저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짧게는 우리가 단기간에 상단을 2056으로 봤던 다나은생 전문가의 거의 지금 열흘간의 뷰를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 2054, 2055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주요한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오늘 라운드 1이 아주 주요한 일정이 될 것 같네요. 자, 이것이 클래스 따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계의 마이다스 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한마디의 비유는 들으셨죠? 자, 이 외에 궁금한 사항들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366-8200 이번으로 옆에 친구에게 보내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관전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9일 트럼프의 입김에 시장 흔들리나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29일에 갖기로 했는데 지금 중국과 관련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다 라고는 미리 얘기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것 정도에서 마칠까요? 또 증시 영향은?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쵸. 상황인데요. 네. 다양한 좀 의견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콩 유학생들을 비자 발급을 조금 억제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공계 계열 쪽에서 더 이상 이제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제재 조치.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중국 기업들 그리고 관련 관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또 이제 제재하는 또 그런 흐름도 보일 수 있고 또 특별지도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고 네. 다양한 지금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현실화하게 된다면은 홍콩에서 좀 자금이 이탈되는 흐름, 즉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홍콩 달러를 또 달러로 바꾸면서 자본 이탈금이 좀 나타나고 그로 인한 예. 금융권 타격 우려도 살짝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강력하게 조정은 받지 않았죠. 홍콩 네. 증시는 받았지만 예.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안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많이 조정을 안 받는 상황에 나타났거든요.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번에서 만약에 또 그러한 제재 조치를 만약에 취한다 쳤을 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미 시장이 안 빠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미증시가 그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냐, 네. 그 많이 하락을 하냐, 그냥 굉장히 덜 하락을 해서 선방하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많이 달라지겠다 네네. 하는 부분이네요. 중국이 법안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시사한 바도 있고요. 박정식 전문가가 시사하신 여러 조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로 풀어낼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무역 갈등이 다음 주에 더 본격화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단양한선 전문가. 저는 왜 그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중국은 코로나19 그 발병국으로 지목되면서 전 세계 지탄을 받았는데요. 홍콩 보안법을 전격 단행하면서 전 세계 이목은 코로나19가 아니라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그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강한 어떤 그 어필을 하겠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은 IT 굴기라고 해서 기술 투자 부분에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기술 독립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본다면 전통 제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4차 산업 부분에서는 이미 미국은 중국한테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 미국이 정보기기에 대한 화웨이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역량이 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이냐라고 그 부분을 굉장히 예. 중요시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것은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교육 이런 쪽으로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배상 책임 관련해서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의 배상 책임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무효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무기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무효화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양아치를 타는 거거든요. 스스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고 완전히 그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어느 나라가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또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말풍선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홍콩의 특별주의를 박탈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 기업체들에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얘기로는 네. 홍콩 특별주의 박탈하면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그렇죠. 피해가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라는 트럼프 의견이요. 대통령이 이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신장 위구르라든가 소수민족 같은 어떤 인권 부분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의식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또 하나는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번 빌미로에서 친미 성향이 강해졌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친미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제어하고 홍콩의 특별주의를 박탈했을 때 결국에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거를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지수입니다. 예. 지수가 빠지면 원찬을 재선에도 또 것이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근거로는 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됐을 때 홍콩의 GDP 부분이 대략적으로 25%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홍콩에 차지하는 GDP 비율이 3%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국에서도 치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격 단행하고 시선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는 중국이 결국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들어볼까요? 오늘 트럼프 기자회견도 시장에 거의 영향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라는 의견 등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증시 하락, 재선에 그렇죠. 앞두고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라지도 않고 이번에는 조금 중국이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그 지수 흐름 돌발 질문인데요. 2000선 그리고 코스닥 700선 한 번 또 이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월요일 날 만약에 우리 증시가 조정력이 네.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1950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그렇게 된다면은 저번에 내려왔던 한 690선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인버스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660선 정도 되겠네요. 인버스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조정력이 나와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력 안 나오고 만약에 양봉이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조금 더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승이 더 이어지는 예, 걸로. 예, 증시도 미증시도 안 빠지고 우리도 월요일에 강하다면 좀 더 상승력이 가는 걸로. 그래서 둘째 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지지 있습니다.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박정식 전문가가 주 초에 나와서 네. 그 목요일 기준금리 인하나 그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월화수 갈 겁니다라고 의견 네. 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월화수까지 가고 목요일날 흔들렸거든요. 네. 어제 흔들렸거든요. 네.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그 변곡 시기에 변곡이 나와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잠깐 이어지는 척하다가 바로
그 방향 그대로 돌아서면 그게 바로 그 포지션의 연장이 돼버리거든요. 시간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현 기조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시간론적으로도 월요일 날이 좀 더 강하다면 조금 이어질 가능성. 오르면 강하고 안 오르면 약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의견들 계시네요. 자, 그럼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뭐 다음 주에 어떻게 흐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단양선 전문가님. 다음 주 역시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의 순환이에요. 지금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되면은 결국에는 전방의 산업체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그 장중 조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조정은 목요일 저가를 지지하는 모습이면 장중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저가 부근에서 한번 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의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간 조정도 장중으로 끝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가로 하기는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순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가는 주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주식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희 라운드 2 넘어가기 전에 라운드 1 정리하면서 한마디씩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네.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처 방안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다우나 나스닥이 한 0.7% 이상 네.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월요일 날 조금 리스크는 염두를 한번 해보자. 하지만 0.7%보다 그 위에 만약에 약조정이나 약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월요일도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월요일 날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또는 네. 현물 매수가 또 들어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들어와야 돼요. 예. 현물을 매수하든가 선물을 매수하든가 그러면 현재 이 상황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우리도 약간 갭 떨어지면서 외국인 현물 매도력, 선물 매도력 같이 나오면은 그건 좀 일정 부분 조정을 염두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건들, 네. 그 봐야 되는 것들, 네. 해야 하는 것들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어떤 말 저는 해주시겠어요? 요즘 시장을 보면은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스마트 개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장중에 뭐 10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도 개인들의 매수는 자신 있게 나왔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오늘 지수를 가지고 있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지수 조정을 했지만 결국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도할 여력들은 이제 없다. 적다. 기회가 현물 매도할.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의 그 코스피 비율이 가장 최근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선물의 매매 동향으로 지수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현물 매도가 아닌 선물 매도에 의한 지수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라운드 1이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모든 집중이 가중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의 뷰였어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것이 클래스다 트렌드 클래스 이제 라운드 2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참여해 주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를 저희에게 휴대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응원의 메시지나 궁금한 사항, 관전평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와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메시지 다 보면서 행운의 그 기운을 듬뿍듬뿍 드리고 있어요. 자, 라운드 2 오늘 굉장히 시황이 중요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종목 업종이다. 어떤 거 봐야 되겠느냐. 라운드 2에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클래스입니다. 주제 함께 살펴보시죠. 순환매 흐름에 자동차주 초록불 켜나.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주를 오늘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식 전문가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어요. 덜 오는 거 보면서 길목 지키기 영향에서 자동차주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기아차가 이게 어느 특히 정도 오를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좀 손바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다면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관은 이미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사이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현대차는 오늘부터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없기 때문에 네, 33% 정도. 이제 네. 좀 물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저도 그 점을 조금 염두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50% 넘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33.7% 정도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정 부분 유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기아차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이 좀 따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에 몰두하는 사이 경쟁사에 비해 뭐 전기차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늦은 뭐 종목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도 있고 외국인의 지분율도 많이 떨어졌던 자동차 3사였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 역시도 지금 자동차 업종은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업종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자동차 업종들을 본다면 코로나19로 공장 셧다운 됐다가 지금 완전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제네시스 G80이죠.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동차 업종을 볼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신차 효과, 그 다음에 EV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앞서간 쪽을 집중해야 된다. 예.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자동차 업종이 가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가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에는 완전히 옥석가리가 완전히 명확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예. 국면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급에서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보더라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일부 자동차 종가에 매수하면서 지수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종은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대신에 하반기 이후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도 그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돌발 질문을 자동차주가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 위기가 대두됐기 때문에 부품주는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 또한 완전 좀 시각을 종목별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네요.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현재 PBR이 0.3 미만 기업체들이 있어요. 이들 기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네네. 가격 메리트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먼저 업종들이 그 대장 역할을 치고 갔을 때는 결국에 저평가 맥락으로 이런 업종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종을 봤을 때 적자가 아닌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내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탄력이 떨어지고 낙폭이 컸던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모아갈 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잠시 얘기하고 있는 동안 뭐 몇 종목 좀 차트로 보여주셔도 좋고요. 단양생 전문가님. 일단 자동차 하면 많은 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2분기 실적 추가 악화 우려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나는 것들을 보니까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이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좀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타났고 제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3기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타났다가 조금 이제 눌리는 코스닥이 밀리면서 같이 좀 이 눌렸죠. 종목 이름이 뭐예요? 3기 오토모티브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네요. 지금 거의 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저평가예요. 실적도 이렇게 괜찮은 기업 괜찮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1,360억짜리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665억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렇게 저평가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가 크게 지수가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좀 느슨하게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차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이제 제가 큰 회사거든요. 성화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1분기 실적도 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296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 있게 보시고 네. 내려올 때 좀 느슨하게 이제 느긋하게 시일을 두고 평균을 좀 잘 하방으로 좀 맞춰서 더 쭉쭉쭉 낮춰갖고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 두세 배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시장 리스크가 있으니까 분할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전저점은 이탈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느긋하게 조금씩 모아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최근에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를 좀 눈여겨보는 게 수급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차도요. 네.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네. 종목별 투자 주체 흐름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저는 시장 리스크를 항시 고려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시장이 좀 눌려야 내가 좀 중장기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이제 현금 포지션을 들고 자제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은 좀 달리 이 자동차 섹터를 좀 본 게 네. 그동안에 개인들 누적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더 뒤로 한번 보면은 자, 누적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누적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냐면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 5월 7일 정도부터 이제 개인 누적 비중이 살짝 줄어드는 기미가 나타나더니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대략 5월 18일 정도 수준부터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예. 기관계도 지금 누적으로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개인의 누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언제부터 줄어들었냐면 이때부터 그죠? 5월 18일 정도부터 개인 누적 물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자, 외국인은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지만 기관 물량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아차는 이미 외국인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예. 있고 좀 강하게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부터 조금 외국인 흐름이 좀 강력하게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과 메이저의 물량이 탈바꿈이 되기 시작하고 이 탈바꿈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추세 상승 기조도 일정 부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눌리더라도 이렇게 조금 추세적으로 탈바꿈이 나타나는 수급이라면 눌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눌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분할 접근해서 장기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박정식 전문가는 주식을 할 때 정말 이거 필요한 건데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면서 현금 비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동차에 대한 이 뷰는 굉장히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목별로도 함께 차트를 살펴봤고요. 지금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요. 좀 전에 나온 코나, 얼마 전에 나온 코나가 유럽에서 인기 많다네요. i30N 모델의 현대차의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죠. 오늘 자동차 부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또 기아차 2일 전에 매도했는데 오늘 갔네요. 라는 의견까지 오늘 자동차 살펴봤습니다. 한마디씩 드릴게요. 네, 일단은 너무 시장을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괜찮은 업종 그리고 이렇게 좀 수급이 탈바꿈되는 업종은 시장 눌리는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좀 모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이렇게 탈바꿈되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이렇게 아직 지수 대비 덜 올라간 섹터들 중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는 조만간 제품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5종을 추가로 출시를 하고 또 그 후년에는 또 전기차 3종을 더 출시하면서 2025년까지 대략 한 20 몇 종 정도를 더 늘려나가는 흐름으로 빠르게 지금 차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들에 대한 기존 시장이 이제 새로운 신시장으로 바꾸면서 이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2025년 정도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확한 뷰. 자동차. 지난주에 그 입가심으로 처음 얘기해 주셨다면 오늘은 그거에 대해 썰을 다 풀어주셨네요. 뭐 종목 단양생 전문가 뭐 보시는 거 있으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오늘 또 마지막 한마디도 같이 주시죠. 저는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주가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항상 강조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이나 부품 중에서 본다면 저는 계속해서 현대 위아 쪽 요거 하나는 보고 있는데 나머지 쪽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제 순환매는 한쪽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누구나가 대부분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익 실현을 했을 때 다음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 종목을 이렇게 쭉 돌려다 보시면 특이하게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업종이라든가 섹터라든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에서 우리는 길목 지키자.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이제 그 상승한 탄력은 적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목 지키자. 남들 안 쳐다볼 때 싼 데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단양생 전문가님 신기합니다. 너튜브 채팅창에서 현대위아 얘기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딱 얘기하신 거 있죠. 네, 오늘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저희가 길목 지키기 또 순환매 형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까라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자동차였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여러분께서는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종목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박정식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희 얘기했던 종목 가운데 오늘 심택을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차트로 같이 봐도 좋고요. 어떻습니까? 네, 심택 좀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상 조금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시장 조정력이 들어온다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한 1,700원 정도 자리입니다. 1,700원. 그래서 1,7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대로 한 번 더 상승력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1,700원이 이탈된다면은 우리 지수도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많이 들어간다는 또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700원을 기점으로
재접근 전략을 기술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깨지면 빠르게 회수해라. 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수도 일정 부분 조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드리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기관 수급도 좀 괜찮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유입된 건 아니지만 최근 3일 연속 들어왔는데 아직도 개인 물량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도 일정 부분 또 많이 상승이 나왔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1,700원짜리 한번 네.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찍고 반등 나오면 네. 그대로 홀딩하면서 수익 일정 부분 챙겨보시고 깨지면은 빠르게 회수해서 시장 리스크 좀 일정 부분 신경 쓰면서 관망의 자세로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매수가에 매수하고 목표가를 걸어두시고 그 매도되신 분들 감사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심택이었습니다. 단양생 전문가님 저희 어제 함께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정리시적금 그 얘기한 네. 다음에 오늘 또 좋은 일들도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아, 거고요. 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저희는 삼성증권을 저는 얘기했고 네네.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안 좋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마이크로텍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텍은 뭐냐면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있었는데 얘들이 마스크 회사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에이스 팩토리 인수하면서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 가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6월 결산입니다. 6월 결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묻어가자. 묻어두면 이런 것들은 8월 실적 결과가 나올 네. 때까지는 한 신고가 한번 기대해 볼 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 여의도 클래스 분들에게도 유효한 거죠, 마이크로텍.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삼성증권도 네.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증권은 오늘 이제 연기금을 많이 팔았어요. 일단 금리 인하 수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증권은 지금 이제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매수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7,800원부터 28,400원까지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27,800원 바닥을 찍어준 상태거든요. 저가면은 여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라운드 2에서 얘기한 자동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하고 계시는군요. 현대모비스보다 현대위아가 또 좋을 듯 차트상 좋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가 관련한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이 현대위아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않아요? 현대위아가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있었군요. 박정식 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어쨌든 안에요. 뭐 긍정적이라서 좋고 네네. 저도 괜찮게 보고 있는 주식이라서 그리고 오늘 언급드릴 거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현대차. 현대차. 왜? 네, 움직일 예, 현대차. 아직 네. 움직이지 않은. 네, 왜냐하면 기아차가 가니까 당연히 현대차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그룹주인데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아차의 외국인 수급력이 강력하게 며칠 전부터 유입됐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오늘부터 시장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유입이 계속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번에 저항으로 부딪혔던 11,000원짜리를 일정 부분 돌파하면서 한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파동상 보면 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11,000원 저항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쭉 뚫고 올라가면 18,000원 내지는 19,000원 정도 선까지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만 크게 안 밀리면.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밀리면 얘가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82,000원짜리예요.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82,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이대로 튀면은 10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4만 원 자리까지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 유망주 클래스 현대차. 저희 좀 위험한 상황에 손절가는 어느 정도 지키면 될까요? 82,000원짜리까지 모아가는 거니까 손절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밀려도 솔직히 현대차는 6만 원짜리는 지금 쉽사리 이탈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미 이제 외국인 수급도 33.7% 정도 수준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강력하게 외국인 보유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최근에
소니 피처스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네. 조만간 스파이더맨 영화에도 나타날 네. 예정이거든요. 저희 이거 네. 목표가까지 가서 볼 날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 비전 신기술이 이제 영화에 현대차 기술이 많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슈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내년에 대략 한 5, 6종 전기차를 출시할 건데 일단은 2020년에 한 5, 6종 출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2, 3종을 또 추가로 출시하고 내년 1분기죠. 1분기부터 이번에 N이 개발 코드명 N이라는 전기차 SUV 세단 중간 단계죠. 이 전기차부터 본격적으로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시세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나가는 목표가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가가 98,000원인데 저희 목표 24만 원 줍니다.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6만 원 함께 했고요. 지금 100억 벌자 하시는 분이 여러분 돈 주식으로 많이 버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많이 벌고 계신가요? 저희 같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궁리하잖아요. 그 결과 오늘 단혜원생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김 부장도 아니고요. 이 부장도 아니고 네. 소부장입니다. 오. 앞으로 이제 커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부품 소재 쪽은 나름대로 긍정적이에요. 특히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식은 OLED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야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OLED 굴기라고 해서 OLED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OLED 관련 업체들은 나름대로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특히 약스 같은 경우는 증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이걸 보시면은 지금 2020년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3배 정도 증가됩니다.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돼서 지금 주가는 부진하지만 2020년은 영업이익이 3배 정도, 3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2021년까지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다는 것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을 본다면 1분기 적자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 탄력은 적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한 단계 상승시켜 놓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야스는 손질폭 작게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을 기준을 잡았을 때 13,500원을 깨면 13,450원을 손절 기준 잡으시고요. 오늘 정확하게 바닥권을 잘 찍어줬습니다. 14,000원에서 14,300원까지 매수한다면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6,800원 여기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16,800원을 돌파한다면 17,000원 수준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7,000원 전후를 목표로 하시고 저가, 손절가는 작게 드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물려있는 주체들이 많아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게 단 하나의 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로 고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바닥에서 저가권에서 매수하신다면은 나름대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그냥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그리고 현재 이 순환 섹터 우리가 길목을 지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직후 밤 9시부터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종목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방법이요.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하세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박정식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 보세요.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박정식 전문가와 단야현생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